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재환자 돈은 간병인의 사망하였음에도 간병류 돈은 간병급여가 지급되고 돈은 간병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 불가함에도 역시 간병류 돈은 간병급여가 지급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 결과에 나왔던 거 예. 아시죠?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환자 돈은 간병인이 사망 후에 간병류나 간병급여가 지급된 현황을 보면은 환자 사망에 따른 15건, 간병인은 사망 1건 중 16건에 대해 약 51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또한 간병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 불가했음에도 총 55건에 대해 약 1억 원의 간병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사장님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인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요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간병료나 간병급여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달의 것을 저희가 지급해 주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간병급여의 경우에도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지급을 하는데 당사자의 사망 사실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전산 시스템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 사실을 전산으로 받기 전에 이 청구가 돼서 지급된 그렇죠. 사례들입니다. 네, 이게 사망 사실은 그렇다 치고요. 이 현재 공단 시스템 살펴보면 환자 간병료나 간병급여를 청구를 하면 이게 요양 업무 처리 규정 제21조와 보상 업무 처리 규정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간병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간병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뭐 11110000에 또는 뭐 잘못 입력돼 있거나 환자와 간병인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지침에는 분명히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전산 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欄에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면은 그게 처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전산 시스템에 그런 경우도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어떤 돈이 어디서 들어가는지는 모르실 겁니까? 그때 지적받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더니 네. 급여 자체는 정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저희 네.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전면 보수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 사실상으로는 조금 신경만 써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뭐 전산 시스템의 잘못에 이거는 뭐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후에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우리 실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위원장님 어디 계셨어요? 예, 네, 답변을 안 하셔서 그냥 예, 최근 노동위원회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의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이 고용노동부와 관계에 있어서 노동위원회는 법률상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소속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로 격상하고 예산 및 인사권을 고용노동부에 독립시켜서 실질적으로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을 해야 합니까? 이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뭐 중론이나 진론이나 위원장의 역할은 뭐 아무리 네. 강조해도 근데 보면은 2000년 이후에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경향성을 살펴보면은 진호위원장 자리는 한마디로 고용노동부 본부 직원 승진 동료인 것 같습니다. 진호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노동 관련 전공 교수, 노동관계 업무 종사 공무원, 법조인, 공인 노무사 등으로 다양한데 하지만 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제주 진호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의 진호위 위원장 중 5급 행시 출신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렇죠. 별정직 공모를 통해 선발된 경남 진호위 위원장 제외한 10명이 전원 행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입니다. 행시 출신 공무원들이 승진 과정에서는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과 함께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임명 연령대가 40대 후반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전에는 진호위 위원장 임기 만료 후에는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시면은 고용노동부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고 있는 진호위 위원장 임명에 있어 이러한 경향성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 경남 진호위만 민간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 이런 나머지는- 경향성은 인정을 예, 하시는 지금- 거죠. 예.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해당 지역에서는 오래 근무했던 공무원이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위원장이 되어 수신급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던 것과 상당히 대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의 경우는 노사 문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노동위원회가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인 점을 고려를 하면 중립성과 공정성의 의문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급 이상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본부로부터 성과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진노위 위원장도 성과평가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의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중견 간부가 진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또 임기 만료 후 다시 중앙요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러한 이 경향성은 개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거에는 퇴직을 앞두고 진호위 위원장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고 유능한 분들이 와가지고 위원장을 하면은 이제 그런 단점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그 지역 내에 노사위원과 공익위원과 같이 일하는데 좀 연령대가 낮아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장점과 단점을 좀 보완해서 지금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심하고 그런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노위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되지 않는다면 뭐 수시리는 역할 수행이 지장이 조례됨을 뻔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경력직 공모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다양한 출신 위원장들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고 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재환자 돈은 간병인의 사망하였음에도 간병류 돈은 간병급여가 지급됐고 돈은 간병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 불가함에도 역시 간병류 돈은 간병급여가 지급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 결과에 나왔던 거 예. 아시죠?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환자 돈은 간병인이 사망 후에 간병류나 간병급여가 지급된 현황을 보면은 환자 사망에 따른 15건, 간병인은 사망 1건 중 16건에 대해 약 51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또한 간병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 불가했음에도 총 55건에 대해 약 1억 원의 간병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사장님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인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요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간병료나 간병급여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제주 진호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의 진호위 위원장 중 5급 행시 출신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렇죠. 별정직 공모를 통해 선발된 경남 진호위 위원장 제외한 10명이 전원 행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입니다.
행시 출신 공무원들이 승진 과정에서는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과 함께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임명 연령대가 40대 후반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전에는 진호위 위원장 임기 만료 후에는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시면은 고용노동부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고 있는 진호위 위원장 임명에 있어 이러한 경향성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 경남 진호위만 민간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곧 장관 소속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소속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로 격상하고 예산 및 인사권을 고용노동부에 독립시켜서 실질적으로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을 해야 합니까? 이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뭐 중로이나 진호이나 위원장의 역할은 뭐 아무리 네. 강조해도 근데 보면은 2000년 이후에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경향성을 살펴보면은 진호위원장 자리는 한마디로 고용노동부 본부 직원 승진 동로인 것 같습니다. 진호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노동 관련 전공 교수, 노동관계 업무 종사 공무원, 법조인, 공인 노무사 등으로 다양한데 처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전산 시스템에 그런 경우도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어떤 돈이 어디서 들어가는지는 모르실 그래서 겁니까? 그때 지적받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더니 네. 급여 자체는 정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저희 네.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전면 보수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 사실상으로는 조금 신경만 써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뭐 전산 시스템의 잘못에 이거는 뭐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후에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우리 실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위원장님 어디 계셨어요? 예, 네. 답변을 안 하셔서 그냥 예. 최근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의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이 고용노동부와 관계에 있어서 노동위원회는 법률상 고용노동부 달의 것을 저희가 지급해주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간병급여의 경우에도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지급을 하는데 당사자의 사망 사실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전산 시스템에서 한 달에 네. 한 번 정도 자료를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망 사실을 네. 전산으로 그러면 받기 전에 네. 이 청구가 돼서 지급된 그렇죠. 사례들입니다. 예, 이게 사망 사실은 그렇다 치고요. 이 현재 공단 시스템 살펴보면 환자 간병료나 간병급여를 청구를 하면 이게 요양 업무 처리 규정 제21조와 보상 업무 처리 규정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간병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간병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뭐 11110000에 또는 뭐 잘못 입력돼 있거나 환자와 간병인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지침에는 분명히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전산 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에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면은 그게